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6일 일요일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깜깜해졌어요. 그래도 눈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날씨는 흐려서 또 모르겠습니다. 뭐 기압에 따라서 눈발이 내리기도 하니까요. 에, 동양대 교수로 있는 진중권 교수가 원래 진보 측에 있는 교수인데 아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예력에 짚는 그런 분으로 아주 글을 잘 조리 있게 하는 분으로 알려졌죠. 진중경 교수 아주 한국에서는 아주 쓴소리를 잘하는 분으로 또 우리 예력에 파고들어서 말을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분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했다는 것을 보도한다는 것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죠. 그래서 본인 개인이 법원에다가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미리 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개인 사사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선거법 이런 데도 문제가 되는 거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인용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보도할 수 있는데 보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진중경 교수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하려면 그럼 형평이 있게 이재명 부인 이재명이가 한 이재명 부인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깔아. 그래 형평이 맞지 않느냐? 아주 말 잘했어요. 예, 옳은 얘기입니다. 같이 해야 지금은.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그거는 형평이 안 맞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에 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에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추경을 13조나 추경을 세운다. 추경을 세워서 국가 채무도 갖고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경 얘기 논의하는 거 봐서 그저 국민들 어려워도 국민들 주머니 짜내가지고 그냥 돈 쓰는 일은 아주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주 마땅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그러는 가운데서 반도체 예산이 0.4조 3천억 그러니까 한국은 3천억 미국은 24조 5천억 24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계산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되죠. 물론 미국이 나라가 크고 뭐하고 그러니까 많이 세울 수 있죠. 그러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그 생명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지금 현재 이 무역 수출이고 이 경제를 규모를 크게 하는 거는 반도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지금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분야로 지금 현재 세계를 섞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 분야를 지금 미국이라든지 각 나라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많은 나라가 반도체에 의존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미국은 24조를 세웠다. 반도체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3천억이다. 이거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그냥 그 이름을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기업에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을 앞으로 계속 좀 우리나라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미국한테 또 이제 완전히 반도체 분야는 뺏길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부가 지금 잘못하는 거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 탈원전 오면서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들 그 아시죠? 그 조기계 문 닫게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걸 갖다가 중지하고 태양열하고 뭐 풍력 이런 걸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화력으로 하고. 그런데 첫째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했다면 그것이 탄소 중립화, 탄소를 줄이는데 그런데 역할도 하고 전기세도 내년부터 전기세 또 아니 올해부터 전기세 또 올린다고 그러는데 4월부터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력을 하는 것이 세계가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탄소를 줄이고 국가 그 전기 싼 값을 할 수 있는 게 원자력밖에 없다. 그래도 그 원자력이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국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탈원전 하는 바람에 원자력이 지금 마비됐잖아요. 전기 생산도 문제지만 원자력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 수백 개의 우리나라 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원자력이 발전돼야 원자력 그 학과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또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백조, 수천조를 벌 수 있는 그런 원자력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원자력의 문제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원자력은 원상태로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이 가장 지금 현재 그 세계에다 내놓고 수출할 수 있는 부분 반도체 이거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3천억, 미국은 24조. 전 뭐가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균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예산 규모 알기 힘들어. 그나마 3천억 원 규모인 파악. 미국 반도체 예산은 24조. 26년까지 약 59조를 지원한다. 미국 정부는요. 근데 한국은 지금 현재 3천억.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도 힘들어. 인력난 이어져. 학계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소 설립해야 학부에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소를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예산이 전체에 얼마인지 통계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통계를 알아야 해외랑 비교를 할 텐데 수치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 사람은 이처럼 토로했다. 지난 11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다. 아주 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 제정을 통해 26년까지 약 59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올해에만 24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요 24조 5천억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한국은 3천억. 참말로 그러니까 나라 이끌어 나갈 능력들이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반면 한국은 반도체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통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반도체 예산 3,190억 원을 계획해 놨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른 부처에서는 일부 다른 예산과 합쳐져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딴 예산하고 좀 끼워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의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지원비에 2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 외엔 이렇다 할 지원 예산이 드러나지 않는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하기로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10대 전략 기술에 총 3조 3천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반도체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기 힘들다. 같이 연합해서 끼워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어디를 찾아봐도 정부 전체 반도체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며 다른 지원책들과 뭉뚱그려서 혼합해서 예산 규모를 부풀리는데 급급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 예산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법으로 예산 규모를 정해놨다. 현재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6년까지 총 59조 9천억을 반도체 연구개발 및 인력 투자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올해에만 24조 5천억을 투입한다. 참 미국은 역시 세계 제일국이 되려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법안에 예산을 명시할 수 없다면 각 부처 간 반도체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예산 지원을 못 박아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지원 정책이 오랜 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셈이라며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현의 소니와 대만 TSMC가 합작해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공장에 약 4천억 엔, 약 4조 1,520억 원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 경제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386, 586이고 이 대목군들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요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반도체 인재 양성도 풀어야 할 난제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에서는 국회에 지속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신설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총정원 한도 내에서만 학과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0명 정원의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 다른 과의 정원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 우회로는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조건으로 기업과 협력해 개설하는 계약학과뿐이다. 반도체 연구 인력도 줄고 학계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반도체 전공을 선택한 석 박사 인력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줄었다. 이게 나라 망할 징조예요. 이게. 하지만 이번에 통과한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지를 못했다.
그 법을 만들면 뭐래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삽입을 해야지.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 간 칸막이로 산업 지원안의 진행 속도가 지체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또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6개월 이내에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가서 조달한다. 학계에서는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소를 설립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자는 취지다.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연구소를 통해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게 학계 주장이다.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 인력을 늘리고 줄이다 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반도체 학과를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 인력을 키우는 건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하튼 반도체에 지원 예산이 올해 3천억 정도 된다. 이거는요 뒤로 물러서는 전략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이 우리나라 기업체가 이거 자기들 자비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의존하다 보면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현재 미래를 나가는데 이 수출 품목의 최고의 품목은 반도체 분야거든요. 물론 이후에 생명공학, 무지무지한 생명공학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게 미래의 가장 고부가치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반도체 그 이후에는 생명공학. 그리고 당장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도 싸고 그 안전한 한국형 원자력이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한국형 원자력이니까요. 그래서 원자력의 부품 만드는 회사도 계속 원자력 부품 만들고 자꾸 발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야 자꾸 해야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기든지 그다음에 그 안보든지 훈련을 통해서 자꾸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현재 원자력을 묶어놨다. 이 전 세계 원자력의 한국형 원자력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싸고 가장 발전되다 빨리 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게 심지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한국형 원자력 발전을 지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인도, 파키스탄, 뭐 UAE 다 그렇게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자력은 당장 하루빨리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원자력을 다 풀고 원자력을 주 산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 같이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것만이 우리나라를 유지시킬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그 불편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한국의 주 종목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여러분들도 정부 측에 많은 그 SNS나 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 올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아마 뭐 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금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세우면 우선적으로 반도체 분야의 지원 예산, 원자력의 그 연구하는데 연구의 지원 예산, 그 다음에 생명공학 부분에 대해서 미래 우리 후손들이 세계에서 세계 상권에서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 분야에 많은 연구가 일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같이 지하자원 없는 나라에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부의 지금 짧은 그런 그 소견머리 없는 사람들의 생각에 나라의 앞길을 갖다가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반도체 분야의 예산에 너무 미비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 편안히 쉬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돌아오는 일주일간도 여러분들이 더욱 활기차고 그리고 그 성과 있고 그리고 보람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